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총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참사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들이 선두에서 운동을 이끌자 학부모들이 가세했고 이제는 헐리우드 스타들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총기 규제 단체들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미국 사회의 목소리에 유명인들도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총기 사건 피해자들의 주도로 진행되는 총기 규제 촉구 평화 시위를 위해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등이 각각 $5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 클루니 부부는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연설을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오는 3월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압박을 주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상식적 총기 사용을 위한 어머니회와 총기 안전을 위한 마을의 2개 단체는 전미 총기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연방 하원의원 100명의 명단을 뉴욕타임즈 광고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퀴니피악 대학이 미 유권자 124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강력한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66%로 반대 31%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범프스톡 등 총기 개조 장치의 판매 금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을 1분에 최대 800발까지 연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로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총기 규제 강화를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부터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아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단기 건강보험 규정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오바마 케어 무력화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건강보험 규정의 적용 범위를 현행 3개월 미만에서 최대 12개월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단기 건강보험은 오바마 케어에서 요구하는 정신건강치료나 처방약 플랜 10대 필수 커버 항목, 기존 병력자 가입 거부 금지 등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미국인들의 보험료가 너무 높다며 개인 또는 가정이 질 좋고 값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관련 부처에 국민들의 오바마 케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현행 오바마 케어 보험 상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가의 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 예상되며 기존 건강보험 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돼 사실상 오바마 케어가 무력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오바마 케어 등록 홍보 예산 90% 삭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제공하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 중단, 세제 감세안에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폐지 조항을 삽입하는 등 오바마 케어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기업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 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을 신설하도록 하는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자들의 기각 사유 중에는 이민 청원 자격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국이 공적 부조 수혜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각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 회계년도 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이민 청원 자격에 문제가 있어 기각된 사례는 85,185건으로 기각 사유 중 가장 많았다고 연방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민 청원의 자격 요건 등이 불일치하거나 미달돼 기각 가능성이 포착돼 심사 대상에 올랐던 사례는 무려 25만 4,478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16만 9,293건은 심사에서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과거 불법 체류 사실 발각에 따른 기각도 4,978건에 달해 영주권 기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으며 총 45,157명이 과거 불법 체류 기록으로 기각 가능성이 포착돼 심사를 받았습니다. 취업 이민 수속의 노동 허가서 절차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기각당한 케이스도 8,363건에 달하면서 지난해보다 1,000여 건이 늘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 적발돼 기각된 사례도 4,360건에 달했습니다. 총 5,900여 건이 포착돼 1,500여 건만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특히 당국이 공적 부조, 수혜 여부 심사를 강화해 공적 부조에 대한 심사는 3,237건으로 지난해 1,076건과 비교해 3배가 많이 포착됐고 기각 건수는 1,221건으로 전년도 164건보다 1,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한편 연방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공적 부조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나 합법적 이민자들의 체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정치인들이 뉴욕주 법원에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출입 금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과 칼로스 멘차카 이민위원 회장,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을 포함해 맨하탄,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보로장 등 30여 명은 16일 제닛 디피올의 뉴욕주 대법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뉴욕주 법원에 IC 출입을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한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뉴욕주 전역에 IC 요원 출연이 전보다 900%나 많이 신고되고 있다며 이들은 불법 체류 이민자뿐만 아니라 합법적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이민자들까지 무작위로 체포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뉴욕주 대법원이 헌법에 기초한 권한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체포된 이민자들 중에는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가정폭력 피해자로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이민자들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법원 출두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주는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법규를 비난하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재추진됩니다. 뉴욕주 상원에 무면허나 면허정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는 2급 차량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범죄 2단계로 높이고 사망자를 낼 경우 1급 차량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범죄 D단계로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무면허 운전자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현 규정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무면허 운전자의 처벌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무면허로 사고를 내더라도 벌금형에만 처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지난 2013년에도 발의됐었으나 최종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재 뉴욕주 상원 산하조항위원회에서 가결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해 하원과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맨하탄에서 교차 지점에 서 있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 정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꼬리물기 차량 단속을 위한 감시 카메라가 상습 정체 지점에 설치될 전망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예산 개정안에는 뉴욕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차로 중간 지점을 막고 서 있는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시범 설치안이 포함됐다고 온라인 매체 뉴욕 패치가 20일 전했습니다. 이 방안은 맨하탄 60가에서 남쪽 방향으로 교차로 진입 차량 때문에 상습적인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을 선정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꼬리물기식 교차로 진입 차량은 파란 신호등일 때 교차 지점에 진입했지만 빨간불로 바뀐 후에도 제자리에 서 있는 차량들로 다른 방향 차량의 주행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체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 관계 당국의 단속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뉴욕시경이 발부한 교차 지점 불법 진입 차량 티켓은 2,544장에 불과해 전체 교통법규 위반 티켓 가운데 1%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빨간 신호등 위반 차량에 발부된 티켓은 19만 4천 장에 달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꼬리 물기 차량 집중 단속을 위해 맨하탄의 30개 교차 지점과 다른 4개 보로의 20곳 등 총 50개 교차 지점에 경관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감시 카메라까지 투입되면 꼬리 물기로 인한 정체 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테튼 아일랜드의 신축 콘도 노인 아파트가 16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감은 4월 5일까지입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토트힐에 들어서는 신축 콘도인 시뷰 사이트스에 입주할 160가구를 모집한다고 뉴욕시 주택국이 밝혔습니다. 스튜디오와 원베드룸 유닛의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의 1인 또는 2인 가구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3,400달러, 2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38,200달러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당 소득의 30%가 월 렌트로 부과됩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5%, 청각, 시각 장애인에 한해 2% 우선 입주 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서를 우편으로 받기 원할 경우 본인의 주소를 적은 우편 봉투를 해당 아파트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뉴욕시의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요커들은 기본 식료품을 구입하는데도 전국 평균보다 20%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생계비는 전국 131개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고 장바구니 물가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글로벌 물가조사 사이트 expedistan.com이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비용과 대중교통요금 그리고 주거비용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expedistan.com의 2월 20일 기준 뉴욕시의 장바구니 물가는 전국 평균보다 22% 높았습니다. 특히 우유와 계란, 닭가슴살, 감자, 빵 등 8개 기본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31달러 55센트로 전국 평균 25달러 86센트보다 5달러 69센트가 비쌌습니다. 또한 시내 패스트푸드점에서 콤보 메뉴도 뉴욕시는 8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시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에서 점심 식사 비용도 15달러로 전국 상위 5위권에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영화나 공연 관람 등 영을 위한 10개 항목에 드는 비용은 뉴욕시가 624달러 53센트로 전국 평균 386달러 95센트보다 1.6배나 높았고 샌프란시스코 581달러 57센트와 비교해도 약 7.4%가 비쌌습니다. 뉴욕시의 대중교통인 MTA의 월 정액권은 121달러로 워싱턴 DC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주거 비용은 480 스퀘어피트 규모 스튜디오 렌트가 월 평균 2,038달러로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생계비가 비싼 미국 10대 도시는 캘리포니아 펠로알토를 선두로 뉴욕과 월넛 크릭,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마운틴뷰, 버클리, 호놀룰루, 산호세, 오클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한인의류업계가 경기 불황 탈출을 위해 온라인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한인의류업체들의 성장도 잇따르면서 LA 자바 시장이 이제 침체기를 벗어나 재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LA 한인의류업계가 온라인 유통망 확장을 통한 불황 타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임금 상승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한때 존폐 위기설까지 돌던 LA 자바 시장의 한인 의류업체들은 최근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이커머스 시장 진출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에 비해 적은 비용 부담과 온라인 상거래를 선호하는 젊은 층의 바이어들이 늘어나면서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하는 한인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이 더 생기는 수보다는 지금 온라인의 그 마켓플레이스나 온라인의 도매 사이트, 소매 사이트들이 생기는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계속 그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서비스도 좋아지고 가격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빨리 가격을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특히 저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모바일로 전부 다 쇼핑을 하고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인 업체들의 공동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인 의류 업체들이 추진해온 온라인 도매 마켓플레이스 패션 도미노 역시 이커머스 환경 조성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입니다. 월마트 등 이른바 공룡 기업들의 이커머스 사업 진출도 이어지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한인 업체들의 매출 상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하시던 많은 경쟁 업체들을 봤는데 그분들은 성장률이 저희가 성장률이 뭐 5% 10%다 그러면 그분들의 성장률은 50% 100% 200%까지 성장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빨리 개척하셔서 이 불황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한인 의류 업체들은 이커머스 시장 공략은 물론 라스베가스 지역의 제2의 생산기지 추진 등 오프라인 유통망과 온라인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속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인 의류업계가 다시 한번 LA 한인 경제의 젖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지난 10일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한인 할머니 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서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토님 LAPD 공보관은 지난 15일 한인 송미름 할머니를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리차드 콜로모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으며 정확한 증거와 범인을 찾기 위해 다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담당 조희배 LAPD 형사는 용의 선상에 오른 콜로모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결정적인 목격자 제보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하탄 어퍼웨스트 사이드 전철역 4곳이 10월까지 폐쇄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전철역 개보수 작업을 위해 오는 3월 12일부터 10월까지 맨하탄 어퍼웨스트 사이드의 BC 노선의 163스트리트역과 110스트리트역, 86스트리트역, 72스트리트역을 폐쇄합니다. 이번 공사로 해당 전철역 입구와 계단, 승강장 등이 모두 새롭게 바뀌고 USB 충전기, 디지털 스크린, 열차 운행 알림판 등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 정부가 시행 중인 비거주자 차량 진입 제한 규정에 인근의 포틀리 주민과 상인의 진입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포틀리 주차국에서 발급하는 붉은색 표식을 부착한 차량들은 레오니아 로컬 도로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포틀리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비거주민은 $25를 내면 표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 프랜차이즈 앤 체인스토어 창업 엑스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창업을 계획 중인 한인들은 6개월에서 1년 내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업종은 요식업과 서비스업, 방식은 프랜차이즈나 체인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스포 참가자들은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커피나 추로스와 같은 간식업체 등 비교적 간편한 형태의 사업을 선호했습니다. 뉴욕 한인 의사협회와 뉴욕 한인 간호사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한인 무보험자를 위한 위케어 프로그램의 2월 검진이 26일 오후 6시에서 8시 플러싱 퀸즈 크로싱몰 4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검진에서는 일반 뇌과와 피검사를 실시하며 김창래 최인 전문의가 손과 발 통증과 질환에 대한 진료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 한방치료와 1:1 건강 상담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44도, 섭씨 영상 7도, 밤 최저 기온 34도, 섭씨 영상 1도. 금요일은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겠지만 기온이 좀 올라가 춥지 않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